일본 정부가 절전을 실시한 가정에 2천엔 약 19,000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물가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국민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요. 24일 후지TV 계열 일본 매체 FNN 프라임 온라인은 기아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가정에 2천엔 상당의 포인트 지급을 개시하겠다며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에너지 절약과 절전을 철저히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보다 전기를 덜 쓰면 일정 비율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것으로 상세한 구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전력회사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도쿄가스는 냉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7에서 9월과 12에서 2월 특정 시간대에 절전 포인트 환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전력 사용량을 근거로 가정마다 표준 사용량을 산출하고 실제 사용량이 이보다 줄어들 경우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도 전력 수급 위기에 절전 요청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는 가정이나 기업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절전 포인트라는 대책까지 내세운 것은 그만큼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부 화력발전소가 대규모 지진과 노후화 등으로 멈춰 냉방 수요를 감당할 만큼 전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경제산업성은 이달 초에 에어컨은 한 방에 모여 한 대만 켜자 등 구체적인 절전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7.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당시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되면서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일시 정전 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도쿄타워 조명을 일부 끌 정도였는데요. 전력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 예비율이 적어도 3%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이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 불투명해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이에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절전을 당부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절전 포인트까지 언급한 데엔 다른 이유가 더 큰데요. 난방기기를 많이 트는 겨울도 곧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에는 도쿄 지역은 아예 이 전력의 비율이 마이너스 0.6%로 떨어지게 됩니다. 공급 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대정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셈입니다. 게다가 2월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5%입니다.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를 뺀 다른 지역들도 사정이 좋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금을 써서라도 절전 포인트로 전기 사용을 줄여보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전력이 이렇게까지 모자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에서 내세우는 주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지진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고 낡은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면서 전력 공급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데다 탈탄소 영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화력발전을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가정에서의 전력 사용이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선 중단한 화력발전소 가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낡고 고장 우려가 있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도쿄전력홀딩스는 오는 7월 가정용 전기요금 표준이 8,871엔, 약 84,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2,000엔 절전 포인트 지급과 관련한 기사 댓글에는 고물가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 대책이 필요한데 왜 절전 포인트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느냐. 고물가 대책과 절전 대책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며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각 가정에서 나름 전기비를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정도 포인트는 의미가 없다. 무리하게 절전해서는 오는 여름 탈수, 열사병 등과 같이 무더위에 건강을 잃게 되거나 부작용도 많이 생길 것. 왜 하필 절전 포인트라는 알 수 없는 제도인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24일 밝힌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상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15년 3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4월 상승률과 같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에 따른 고충이 커지며 기시다 내각 지지율도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뼈아플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지난 22일에서 23일 전국 유권자 1,585명을 대상으로
요미우리 신문이 내각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57%로 이달 첫 주보다 지지율이 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과 관련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통해 현재 여론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된다. 포인트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할지도 모르겠지. 그런데 이 시기에 절전했다고 본인이 더위로 쓰러지게 되면 의미가 없다. 게다가 만약 전기세가 1엔이라도 내려가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1000엔 정도가 내려가면 포인트 제도를 더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지진 재해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에너지 대책이 완성되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지난 10년간 대체 무엇을 한 건가? 전력 안정, 공급도 할 수 없는 나라에 투자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기시다 후미오. 매년 냉방을 싫어하는 노인들이 실내에서 온열 질환으로 많이 죽고 있었고 올해에는 폭염이 예상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야당은 기시다 정권의 실책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있다는 논리로 비판하겠지. 정치인 씨, 당신들은 국민 세금으로 밥 먹고 살지 않았나? 전력 공급에 이어 지금까지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해왔으니 일하지 않는 정치인은 필요 없어. 포인트 따윈 의미가 없다. 그저 어떻게든 자민이 패배하길 바랄 뿐이다. 절전 포인트? 그럼 그 전까지 절전하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절전을 하라는 정부 말을 듣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밤낮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되겠네. 열사병을 촉진시키려는 걸까? 부디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우책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어쩌면 아베노 마스크 이상일지도. 물론 말로만 보면 그에 따른 전망은 달콤할 거라고 생각한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특히 절전을 당연한 것처럼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열사병에 걸리는 분들이 나오고 말 것이다. 심지어 아직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절전까지 겹치면 탈수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당장 해야 할 것은 포인트도 절전 목표도 아니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촉진, 전력 자유와 현재의 기술로는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은 이미 명백해졌기 때문에 이 현상을 감안하면 이미 실책이라고 보인다. 또한 라이프라인은 담당하는 현장직 분들을 너무 경시했던 점도 문제다. 요즘 소형 수력 발전기는 이동도 간단하다. 수리권이 얽히기 때문에 쉽게 수력 발전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농업용수로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다.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는 설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저 화력 발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진과 전쟁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토가 좁기 때문에 원전을 더 늘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왜 하필 포인트일까? 전력 사용량은 전력회사가 파악하고 있으니 직접 전기요금으로 환원하면 될 듯 싶은데 지난번 뉴스에서 들었지만 절전 요청일 전 7일간 사용량에 톰 4개의 평균치에 대한 절전량의 포인트가 붙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절전을 계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포인트가 적용되는 것은 결국 일부분에 불과한 셈이다. 옛날 자민당이라면 전력 부족 문제가 생겼을 때 발전력 증강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운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위선적 단체와 언론이라는 세력이 두들겨 맞았을 거다. 그런데 지금의 자민당은 의석과 지지율만 보고 있으며 일반 유권자에게 전기를 쓰지 마라, 포인트를 주겠다고 12조로 덤벼든다. 아무래도 기시다 정권뿐 아니라 2012년 자민당의 여권 복귀 이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렇다면 절전 포인트 획득을 위해 열사병 등으로 사망자가 나오면 그때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드러내놓고 주간 전력 소비를 억제하는 우책이 아니라 자연에너지로의 전환과 심야 전력을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 즉 솔라 패널을 설치하고 있는 가정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를 보아표를 모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참의원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에게 커다란 장애물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